2월 16일 베스트 픽 크립토입니다. 자, 지금 크립토 시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서 정말 심각한 하락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마이너스 52.4%. 이게 바로 지금 시장에 처한 현실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하락세는 당연히 투자 심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 단계까지 떨어졌는데, 와, 이건 2018년 그 대하락장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2025년 10월 고점 이후에 무려 123일 동안 하락이 이어지니까 투자자들 마음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구체적인 지표들을 한번 뜯어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5개월 연속으로 하락할 위기에 처했고요. 전체 시가총액도 계속 줄고 있죠. 특히 주목할 건 2월 한 달 동안 ETF에서 무려 6억 7,800만 달러가 순 유출됐다는 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관들마저 일단 한 발 빼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12점까지 곤두박질을 쳤는데 시장 용어로는 이걸 캐피출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투자자들이 모든 희망을 버리고 그냥 막 던지는 일종의 항복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복합적인 하락의 배경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개념인 구조적 디레버리징 주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빚내서 투자했던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되고 그 청산이 또 다른 매도 압력을 낳는 그런 악순환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시장이 바로 이 위험한 주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대형 기관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 그들의 전략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기술적 차트부터 좀 보죠.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가격 상승을 막는 아주 강력한 저항선, 말 그대로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ADX 지수가 56.4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건 지금의 하락 추세가 아주 강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블룸버그 분석가의 이 경고는 정말 좀 섬뜩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냥 거품이 꺼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후 시대의 자금이 이제 크립토가 아니라 AI 섹터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크립토 시장의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럼 기관들은 이런 하락장에서 대체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걸까요? 그들의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 상대가치 거래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평가된 건 사고, 고평가된 건 파는 방식인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실제 사례를 보시면 아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상대가치 거래의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인데요. 하버드 기금 같은 거대 기관이 비트코인 ETF 비중은 줄이면서 이더리움 ETF는 새롭게 그것도 8,680만 달러치나 사들인 겁니다. 이건 그들이 비트코인을 압박받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반면 이더리움은 미래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인프라로 보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즉, 같은 크립토 자산이라도 이제는 옥석을 가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기관들의 움직임에 이어서요.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거대한 힘, 바로 규제와 기업 리스크라는 양날의 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규제라는 검의 한쪽 날은 바로 명확성입니다.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처럼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주는 규제는요, 오히려 불확실성을 없애서 기관 자본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규제에는 당연히 다른 쪽 날도 있죠. 바로 통제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사용된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것처럼 규제는 시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는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 리스크가 시장 내부의 취약성과 만날 때 재귀적 루프, 영어로는 리플렉시브 루프라는 정말 무서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가격 하락이 강제 매도를 부르고 그 매도가 다시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폭락의 악순환인 셈이죠. 이 재규적 루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위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건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특정 구간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강제 청산의 위험이 커지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내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이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자본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스마트 머니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선택적 자본 순환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XRP입니다. 이 플러스 38%라는 숫자, 이게 바로 XRP가 지난 2월 저점 대비 기록한 아주 인상적인 반등률입니다. 이 반등의 주된 원인은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의 XRP 보유량이 줄면서 생긴 일종의 공급 충격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새로운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뭐냐면 리플이 새로 내놓는 스테이블 코인 RUSD가 오히려 기존 XRP의 역할을 갉아먹는 소위 자기 잠식의 리스크는 없을까 하는 점이죠. XRP 말고 또 다른 자본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바로 AI입니다. 순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AI 관련 인프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채굴 기업이었던 테라울프가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실제 세상에서 쓸모가 있는 그런 유틸리티를 가진 곳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장기적인 리스크와 우리가 당장 주목해야 할 단기 변수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래 리스크 중에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실존적인 위협이죠.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 언젠가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Q-Day의 가능성은요,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시장에 장기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운 미래를 볼까요?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될 거시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수요일 FOMC 의사록부터 금요일 PCE 물가지수와 GDP 수정치까지 연준의 태도와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경고입니다. 2020년부터 새로운 세금 보고 양식이 도입되는데 만약 거래소가 여러분의 취득원가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걸 그냥 영원으로 간주해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스스로 거래 기록을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변수들이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시장은 7만 달러라는 강력한 저항선을 뚫고 다시 상승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6만 달러라는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을 테스트하며 추가 하락의 위험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와 시장의 움직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